영화 단골 소재 셰익스피어 원작을 극화한 영화들. 살아생전에 거대한 인도 대륙과도 맞바꿀 수 없는 천재적인 문제라는 칭송을 받았던 셰익스피어의 주옥같은 작품들은 후대에 들어와서는 영화계의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하면서 각광받고 있다. 서구 영화 전문가들은 작품 수, 관객 동원 수, 흥행 수치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보내고 있다. 셰익스피어 자신은 영화라는 매체가 발명되기 무려 3세기 전의 인물로 후대에 들어서 자신이 남긴 주옥같은 희곡, 소설 등이 영화 소재로 활용될 것이라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1899년 4분 정도의 분량으로 제작된 존 왕은 셰익스피어와 영화계와의 만남의 시발이 됐고, 이후 약 130여 년 영화 역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셰익스피어가 남긴 원작을 소재로 약 800여 편의 영화가 흥행가를 통해 공개된다. 영화 애호가들에게 단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으로는 햄릿을 빼놓을 수 없다. 소심하고 세속적인 귀공자의 대명사인 햄릿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각인시킨 인물은 로렌스 올리비에로. 그는 1948년 햄릿을 통해 셰익스피어 전문 배우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올리비에는 이미 헨리 5세 1945로 고전 문학의 풍요로움을 칼라 화면에 담아 진가를 발휘한다. 1948년 작에서는 햄릿이 부친에 대한 복수심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흑백 화면을 선택한다. 제작진의 연출 의도는 스토리에 대한 강한 인상을 깊게 각인시켜주는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지 못해 고심하는 한 남자의 비극을 강하게 묘사하는데 성공했다는 호평을 얻어낸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자면 극중 햄릿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화면 구석에 조용히 앉은 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검은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심적 갈등과 고통을 지극히 억제하고 있는 모습을 승화시켜 보여주면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명대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셰익스피어가 남긴 작품 중 로미오와 줄리엣은 지금도 비극적이고 애절한 사랑, 사연을 담은 명작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문단 관계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서 부룩이 1562년 발표했던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 이야기라는 시를 감명 깊게 읽은 셰익스피어가 1595년 발표한 것이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풀이를 해주고 있다. 이태리 베로나 지방의 몬테규 가문과 캐플릭 가문은 조상대대로 앙숙으로 지내오고 있는 처지. 어느 날 캐플릭가에서 펼쳐지는 무도회의 가면을 쓰고 은밀히 참석을 한 몬테규 가문의 아들 로미오는 이곳에서 캐플릭 가문의 딸 줄리엣을 만나자마자 운명적인 사랑을 느낀다. 무도회가 끝난 뒤 주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줄리엣. 방에서 미래를 속삭이던 이들은 얼마 후 가족들의 눈을 피해 로렌스 수사의 주례로 비밀 혼사를 치른다. 그 후 줄리엣과 사촌지간인 티볼트가 길에서 만난 로미오 친구 머큐리오와 사소한 언쟁 끝에 우발적으로 그를 죽인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로미오는 곧바로 티볼트에게 복수의 결투를 벌이고 그를 처치한다. 살인죄로 체포된 로미오는 마을에서 추방당한다. 이런 와중에 줄리엣은 부모들의 강권으로 페리스 백작과 혼사를 치르라는 압력을 받는다.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로렌스 수사는 줄리엣에게 42시간 동안 의식을 잃는 약을 주고 죽은 채 하고 있으라는 당부를 한다. 그리고 로미오에게는 무덤에 있는 줄리엣을 빨리 데려가라는 전가를 띄운다. 그렇지만 길이 엇갈려 로렌스 수사가 꾸민 일을 전혀 몰랐던 로미오는 줄리엣이 자결한 것으로 착각해 그녀가 누워있는 무덤가에서 독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는다. 이후 시간이 흘러 정신을 차린 줄리엣은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사건을 보고 단검으로 목숨을 끊어 로미오의 뒤를 따라간다. 안타깝고 애절한 비극적 러브스토리의 대명사로 남아있는 원작은 극적인 내용 때문에 영화가에서 수차례 리바이벌되면서 청춘 남녀 관객들의 애간장을 태웠다. 역대 로미오와 줄리엣 중 1968년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연출한 그 영화는 지금도 비극적 드라마의 대명사로 기억되고 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살짝 손을 겹치면서 사랑의 미러를 시작하는 장면을 비롯해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대로변에서 전개되는 로미오와 티볼트의 결투, 클라이막스에서 흘러나오는 니노 로타의 비극을 잉태한 듯한
감미로운 선율 등은 힘찬 화면 전개와 함께 10대 청춘 남녀의 사랑의 비극을 생생하게 각인시켰다. 당시 줄리엣 역의 올리비아 하세는 15세, 로미오 역의 레오나르도 화이팅은 16세로 각각 최연소 캐스팅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연기 호흡을 펼쳐 보이면서 두 사람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시켰다. 제2의 로렌스 올리비에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케네스 브래너는 헛소동에서 독신주의자와 남성, 기피 인물로 통하고 있는 베네딕 케네스 브래너과 베아트리스 엠마 톰슨과 티격태격하면서 사랑의 미러를 한 단계씩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상대방을 불구대천의 견원지간으로 여기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상황이 급변, 이제 서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가는 과정은 인간이 얼마나 솔직하고 또 예측 불허의 속성을 갖고 있는 생물체인가를 입증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두 사람의 연기를 주축으로 돈 페드로 덴젤 워싱턴, 빗속의 그림자 키아누 리브스 등의 감초 연기와 이태리 현지 촬영으로 담아낸 풍광, 뛰어난 영상이 영화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일과성 축제로 끝나는 연극과는 달리 영화는 필름을 통해 영구적으로 재현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셰익스피어는 영화라는 장치를 통해 더욱 매끄럽게 태어났다는 지적도 받았다. 셰익스피어가 희곡을 집필했을 당시는 모두 야외 공연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현대극에서 시도되는 무대 세트나 배경, 그림, 조명 등 일체의 인위적인 장치 사용을 배제시켰고 객석이 무대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여서 일부 관객들은 배우의 표정 연기를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초기 연극 공연에서는 출연하는 연극, 전문 배우들이 극이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언어 중심으로 꾸며졌다. 하지만 원작이 처음 영화로 재각색될 때 영화라는 매체는 소리가 없는 무성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사가 본의 아니게 삭제되고 영상의 움직임으로 모든 것을 표현해야 했다. 하지만 1927년 알 졸슨의 재즈싱어가 공개되면서 영화는 소리와 음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호기를 맞아 할리우드에서는 재빠르게 셰익스피어의 헨리 6세 중 3부에 등장하는 악당 리차드의 행적을 묘사한 10여 분짜리 유성 영화가 선을 보이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소리에 의해 다시 탄생되는 호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호사다 말하고나 할까. 이때부터 영상과 언어와의 끝없는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일례로 원작에서 여명이 후엽색의 옷을 걸치고 그 높은 동쪽 언덕의 이슬을 밟고 온다는 시적인 대사는 모노크롬 장치를 통해 빛이 단순히 밤에서 아침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영화가 소리라는 표현 영역을 갖게 되면서 언덕을 물들이기 시작하는 아침의 전경을 대사로 친절하게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대사는 모두 화면으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언어를 대부분 삭제할까? 라는 등의 고민거리가 추가된 것이다. 고민거리와 갈등은 새로운 형식의 명작이 탄생될 수 있는 유혹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이를 입증시켜준 것이 바즈 루어만 감독이 마치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한 빠른 화면 전개로 각색한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이 영화에서는 극중 배경지를 지극히 현대적인 산업도시로 무대를 변경하는 동시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청춘 탑스타를 캐스팅해서 흥행성을 유도해낸다. 그는 극중 알로하 셔츠를 입고 권총을 쏘아대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격렬한 느낌을 주는 록 음악과 마치 경찰 영화를 보는 듯한 총알이 난사되는 폭력적인 장면이 다수 삽입돼 정통 셰익스피어 희극을 공부하려는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런 새로운 형식의 영화에 대해 원작의 가치를 너무도 쉽게 깨뜨렸다는 일부의 비난도 제기됐다. 그렇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이 캐플릭 가문 축제장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을 떠올려보자. 형형색색의 열대어가 해초 속을 유유자적하면서 돌아다니는 수족관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면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이어서 줄리엣 저택에 있는 수영장에서 영롱한 물빛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뜨거운 연정을 느껴가는 것과 뜨거운 태양, 빛이 장렬하는 멕시코 시티에서 청춘, 남녀들이 갈등과 화합을 이루어가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인 느낌으로 각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화면 구성 등에서 1968년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의 로미오와 줄리엣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있지만 세밀하게 살펴보면 빠르게 전개되는 화면 속에서 셰익스피어의 고대 언어가 마치 현대적인 일상 용어로 재해석되고 있다는 호평을 들었다.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1957년작 거미의 성은 맥베스를 일본 전국시대로 무대 배경을 바꾼 작품이다. 사무라이들의 야욕과 배신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하극상 와중에 스스로에게 패배해서 자멸의 과정을 걸어가는 주인공 와시즈의 모습은 원작의 대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맥베스가 겪는 영혼의 방황을 온몸으로 느끼게 표현해 주었다는 격찬을 받는다. 원작 맥베스에서 주인공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녀의 예언이라는 주술적인 요소. 거미의 성에서는 짙은 안개가 깔린 숲속에서 말을 타고 질주하는 맥베스와 그의 신복의 모습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고 있다. 이 장면이 무려 수분 동안 지속돼 마치 말 위에 있는 이들이 끝없는 질주를 계속할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두 사람이 이미 마녀의 소나기에 빠져버렸다는 설정을 보여주어 영화 애호가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거미의 성에서는 마녀에게 두 사람이 사로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원작과는 전혀 다르게 표현해 영상 언어만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다는 호평을 들었다. 이외 인간이 느끼는 광기를 일본의 전통 가극 중의 하나인 노예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맥베스 부이냐마다 이즈즈가 무표정한 가운데 왠지 두려운 듯이 손을 비벼대는 모습에서 광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 셰익스피어 원작을 극화할 때 감독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될 수 있다는 것도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햄릿의 경우만 보더라도 올리비에 주연의 기품 있고 고상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멜 깁슨의 구레나루 딸린 햄릿, 케네스 브래너의 경쾌하고 유의적인 분위기의 작품 등 감독의 다양한 해석 감각을 엿볼 수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헨리 5세의 경우는 올리비에와 브래너의 작품이 첫 장면과 라스트 장면을 같은 촬영 장소를 선택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올리비에는 화려하고 브래너의 연출 작품은 현실감 있는 리얼한 패턴을 선택해 각기 매우 개성적인 헨리상을 접할 수 있게 했다. 컴퓨터 그래픽을 내세운 프로스페로의 책과 폴 마줄스키 감독의 템페스트의 경우도 모두 동일한 극본을 원안으로 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현대의 뉴욕을 무대로 뮤지컬화해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로 각색된다.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뮤지컬 키스. 미 케이트 템페스트는 SF로 변형돼 혹성 탈출로 새롭게 태어났다. 한 여름밤의 꿈은 폴란드의 이지 트른카 감독이 인형극으로 선보여 셰익스피어극의 새로운 묘미를 전달했다. 케네스 브래너 감독의 1996년작 햄릿은 비극. 햄릿을 상영하려고 시도하는 인기 없는 배우들의 해프닝을 다루고 있다. 원작에서 햄릿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부왕의 복수를 위해 깊은 갈등을 하는 것처럼 1996년 버전 햄릿에서는 불황에 시달리는 극단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공연을 준비하지만 번번이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공연을 성사시키면서 단원 모두가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사연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의 에릭 로메로 감독의 경우는 겨울 이야기를 통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춘 남녀들의 이별과 재회를 다루고 있다. 이런 설정은 셰익스피어 희극에서 언급한 테마를 적절하게 원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른스트 루비치 감독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는 햄릿의 그 유명한 대사를 타이틀로 인용하고 있다. 이 영화는 2차 대전 발발 전후의 폴란드 바르샤바를 무대로 극단의 인기 여배우가 남편과 폴란드 군중이 사이에 전개되는 삼각관계를 주축으로 해서 히틀러를 소재로 한 연극이 정치적인 압력으로 중단되는 등 여러 곡절을 겪지만 조국이 외세의 침공을 받는 현실을 연극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려는 시도를 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 영화에서 언급되고 있는 죽느냐, 사느냐 는 나치 당원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폴란드 연극 배우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배우로서 공연을 계속하겠다는 열의를 보이는데 이것은 바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다.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나쁜 놈일수록 잘 잔다는 햄릿을 바탕으로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상사 풍속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뉴욕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다 정년 퇴임한 노년의 남자가 고양이와 함께 여행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여생의 의미를 다시 일깨운다는 폴 마줄스키 감독의 해리와 톤톤은 리어 왕을 매우 익살스런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이라는 풀이를 받았다. 켄 휴즈 감독의 갱스터 물조 맥베스는 타이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맥베스를 각색했다. 출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갱스터가 사악한 아내의 꼬임에 의해 자신의 부모마저 살해하면서 암흑과 거물지 위에 오르지만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 1994, 2019에서 왕위를 노린 삼촌에 의해 왕인 부친이 살해당한 것을 알고 아들 사자가 복수극을 펼친다는 것은 바로 햄릿이며, 속편 라이언 킹 2에서 키아라와 코브에의 연정극은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타이타닉에서 가난한 화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상류층 가문의 케이트 윈슬렛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도 로미오와 줄리엣의 기본 구도를 떠올려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이야기 구조는 알게 모르게 상당히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남긴 작품 속에서는 그가 생존하던 시기에 엄격한 신분 사회를 시종조롱하는 등장인물들의 가치관, 엘리자베스 여왕 등 집권 통치자를 연상케 하는 다양한 등장인물, 남장 여성을 통한 사회 재반 문제점에 대한 비판, 그리고 뻔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그럴듯한 수식어로 포장해 진담처럼 믿게 하는 언어적 구사의 천재성 등이 그가 생존했던 시기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서도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재능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서구 문학 비평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셰익스피어는 독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간파했고, 여기에 항시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다채로운 소재 개발,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가치관 등이 시공을 초월해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이며, 그가 지금까지 생존했다면 단연 뛰어난 시나리오 작가로 명성을 누렸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시나리오 작가를 지망하는 예비 작가나 활발하게 현역 작가로 활동하는 모든 글재주 꾼들에게 셰익스피어는 영화에 새로운 영감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주는 존재로 대접받고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셰익스피어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 리스트. 로미오와 줄리엣 1988년. 시대를 초월해서 호응을 얻고 있는 비극적 러브스토리를 TV 드라마로 각색했다. 앤 하슨이 줄리엣 역을 열연한 뒤 영국 방송가의 스타급 연기자로 부상했다. 감독 조앤 캠프 마이너스 웰치, 주연 크리스토퍼 님, 앤 하슨, 피터 제프리. 로미오와 줄리엣 1983년. 마치 무대극을 보는 것 같은 구어체 형식으로 극을 펼쳐주고 있다. TV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던 탤런트들을 기용해 비련의 커플 사연을 보여주었다. 감독 윌리엄 우드만, 주연 알렉 헤이드 마이너스 화이트, 블랑슈 베이커, 에스더 롤. 로미오와 줄리엣 1968년. 셰익스피어가 남긴 희곡을 영화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재해석해냈다는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였던 작품. 특히 청춘이란 성급하고 충동적인 것, 장미는 피었다가 지듯이 청춘도 그러하네 라는 노랫말을 담고 있는 배경 주제가로 인해 대중적인 호응을 넓히는데 일조했다. 감독 프랑코 제피렐리, 주연 레오나르도 화이팅, 올리비아 하세. 로미오와 줄리엣 1936년. 노마 쉬어러와 레슬리 하워드가 집안 간의 갈등 때문에 비극적인 사랑을 잉태하게 된다는 애처로운 사연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남긴 대사를 감정이 아닌 지나치게 이성적인 화법으로 전개해 나간 것이 일말의 아쉬움을 주었다. 존 베리모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파국을 잉태하게 만드는 머큐리오 역을 맡았다. 감독 조지 쿠커, 주연 노마 쉬어러, 레슬리 하워드, 바실 라스본. 햄릿 1948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 등 주옥 같은 명구로 더욱 유명세를 얻었던 작품이다.
문학계에서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는 햄릿은 숙부의 음모로 부친이 타살됐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복수극을 펼쳐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감독 로렌스 올리비에, 주연 로렌스 올리비에, 진 시몬즈, 아일린 허리. 헛소동. 1993년. 셰익스피어 희극의 장점은 여러 유형의 등장인물들을 내세워 인간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사건을 드러내주는 것인데, 헛소동의 경우는 이러한 특징이 함축된 작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쟁터에서 금이 환영한 아라곤의 영주인 돈 페드로 덴젤 워싱턴과 클로디오 키아누 리브스와 베네디크 케네스 브레너의 호위를 받으며 메사나의 공작인 레오나토의 집에 머물면서 극이 시작된다. 레오나토는 딸 히어로와 조카 비어트리스가 있었다. 이들 중 히어로는 클로디오에게 청혼을 받지만 베네디크는 비어트리스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사이가 된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영주는 독신주의를 자처하는 베네디크와 비어트리스를 엮어주기 위해 상대방이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결국 결합하게 만든다. 이런 와중에 영주의 사악한 동생 돈 존이 클로디오와 히어로를 갈라놓기 위해 히어로가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헛소문을 내지만 결국 모든 것이 돈 존의 흉악한 음모였다는 것이 밝혀진다. 두 남녀가 티격태격하면서 사랑 사연을 성취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독신주의자가 더욱 빨리 결혼을 하고 이성에 무관심한 사람이 실제로는 성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다.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불신과 오해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휴먼극의 진수를 보여주었다는 호평을 얻었다. 감독 케네스 브레너, 주연 케네스 브레너, 덴젤 워싱턴, 엠마 톰슨, 키아누 리브스, 마이클 키튼.